세상을 산다는 것은 곧 사람을 만나 함께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인생은 운명에 의해 돌아가지만 살면서 그 운명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도 있다. 이것은 죽는 날까지 순환하면서 이어진다. 우리는 이 굴레에 총명하게 관여함으로써 좀 더 행복한 삶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연초가 되면 올 한 해 나의 운세가 궁금해 토정비결이나 사주풀이로 한 해를 점쳐보는 분들 계시죠? 인생사 기룡화복은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막연하게 올해 나의 운세를 알아보기보다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행동해야 좋은 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또 나에게 불운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주역학자인 김승호 작가의 사람이 운명이다 라는 책 속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답하고 있는 책입니다. 귀인을 알아보는 방법에서부터 기룡화복을 좌우하는 목소리의 비밀, 귀한 운명을 만드는 귀한 얼굴의 조건 등 좋은 운을 부르는 구체적인 태도와 습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목소리와 얼굴에 관한 내용을 매우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김승호의 사람이 운명이다 중에서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내용들로 골라봤습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주역이 알려주는 잘 사는 방법. 처세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처세에 능하다, 처세에 박다라고 말하면 부정적인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한자를 직역하면 처세란 세상에 있음을 뜻한다. 국어사전에는 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살아서 활동한다는 의미이고 인생 자체를 말한다. 세상을 잘 살려면 사람들과 잘 사귀어야 마땅할 테니 처세란 잘 사는 방법 혹은 세상을 좀 더 잘 살기 위한 훌륭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훌륭한이다. 좀 더 잘 살기 위한이 필요 조건이라면 훌륭한은 충분 조건인 것이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무엇이 훌륭한 것인지는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어떤 행위가 우리의 운명을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지, 어떤 처세가 우리의 운명을 험난하고 우울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 이것들은 차차 밝혀나가는 것이 이 책의 중심 과제다. 만물의 작용은 크게 나눠 세 가지 절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른바 천지인인데 이것의 섭리가 주역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천지인의 섭리는 우주의 모든 사물에 적용되지만 인간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인간은 천지인의 세 가지를 갖추면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인간의 운명에 관한 문제도 이 세 가지 범주를 넘지 않으므로 운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개념을 반드시 익혀두어야 할 것이다. 천지인의 개념은 너무나 광대하여 100권의 책으로도 그 섭리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최대한 간추려 그 개요만 간단히 알아보겠다. 주변을 살펴보면 3이라는 숫자가 아주 흔하게 보인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 이는 가정의 세 가지 요소다. 국가에는 정부, 국회, 법원이 있다. 인간에게는 지덕체, 즉 지혜와 인격, 건강이 필요하다. 영혼의 성품은 지성과 정서, 의지인데 이른바 지정의다.
신선은 정, 신, 기의 3요소를 영원히 수련한다. 세상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온천지가 삶으로 가득 차 있다. 주역에서는 이를 삼재라 하여 대자연의 작용을 이로써 다 설명한다. 인생을 예로 들어 삼재의 개요를 풀어보자. 사람에게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하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인생의 3대 요소 중 하나다. 그 다음은 지로서 이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 인간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가 인격 수양인데 이것은 인생의 세 번째 요소로서 모든 행동의 기본이다. 인생의 완성은 여기서 이루어진다. 천재의 작용은 하늘로부터 시작하여 땅에 닿아 마침내 인간에 이르러 완성된다. 천재인 삼재는 각각 그 성품이 있는 바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이는 조화이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도 바로 이 세 가지다. 먼저 하늘을 본받아 생명력과 창조력을 길러야 한다. 이는 양의 본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영원히 되살아나는 의지, 무한한 꿈, 힘차게 나서는 것, 사랑, 깨끗함, 불굴의 투지, 인격, 모험 등이다. 다음은 지의 덕으로서 아름다움을 가꾸고 매사를 근면하게 돌보고 수긍하고 따르고 세상의 위협을 이루고 보전하는 것 등인데 이는 음의 성품을 함양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의 덕으로서 이는 공존의 논리다. 또한 중용이고 예절이며 협동이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은 양과 그리고 이것의 조화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한 개인을 놓고 생각해보자. 사람에게는 종교, 도덕, 인격 등이 있다. 이러한 정신적인 측면은 천에 해당된다. 인생의 3분의 1은 반드시 여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이 있다. 이는 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3분의 1의 힘을 여기에 쏟으면 된다. 마지막은 인으로서 나 자신이다. 이는 종교나 도덕, 하늘도 아니고 혈연도 아닌 나 자신만의 세계를 뜻한다. 사람은 반드시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야 한다. 지나치면 곤란하겠지만 3분의 1 정도면 족하다. 달리 설명해보자. 나 자신, 우리, 그리고 나와 우리를 제외한 모든 것인데 여기서 나는 인이고 우리는 지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늘이다. 나와 우리 모든 것의 필요성은 평등하다. 우선 내가 있고 나아가 가족과 동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하늘이 있는 것이다. 순서는 어떻게 생각해도 좋다.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만물은 음을 지고 양을 안고 충기로서 화를 이룬다. 이는 짊어질 것은 지이고 끌어안을 것은 하늘이며 화합을 이루는 것은 인이라는 뜻이다.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답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 운명의 돌파구를 여는 원리. 막막한 현실에서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어디에서부터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 현대인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사회생활의 유형이 비슷하다. 대학을 나와 직장에 다니고 수십 년간 그 생활이 지속될 뿐 별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운명의 돌파구라는 것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 알아보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한계가 자명한 생활에 갇힌 사람은 처세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미래가 특별히 달라질 게 없기 때문이다.
독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한계에 갇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자. 우선 묻겠다. 당신은 잘 살고 있는가? 확실히 생각해 보고 대답하기 바란다. 돈이 많은가를 묻는 게 아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한계에 갇혀 있을 것이다. 가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자식 문제든 누구나 저마다의 감옥에서 산다. 하지만 감옥 같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 최선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자. 최선이란 원래 객관적으로 뛰어나다는 뜻인데 대개의 사람들은 능력껏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실 개인이 능력껏 하는 것으로는 최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다. 당신은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고칠 것이 더 없는가? 전혀 없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하고 있다. 질문을 한번 더 바꿔보자. 당신은 현재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각광을 받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가? 얼마나 그런가? 아마도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그저 그런 보통 사람으로 보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무시당하며 살지는 않는다고? 그것은 남에게 미움받고 있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또한 남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존경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공자는 군자는 위험이 있으되 사납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서 위험이란 최소한의 품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의무를 얘기한 것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다시 묻겠다. 당신은 더 고칠 것이 없는가? 이 질문은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당신은 윗사람에게 사랑받고 아랫사람에게 존경받으며 벗들에게는 신임을 받는가? 아주 대단히 그러한가를 묻는 것이다. 점수로 치면 100점에 가까운가? 평균을 넘는다고?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현재 그저 그렇다면 필경 먼 미래에도 지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퇴보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성공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간곡히 답을 말하겠다. 인간관계는 거의 만점을 받아야 한다. 물은 99도에서는 끓지 않는다. 임계점에 도달해야만 돌파구가 열린다. 좋다. 제한된 곳에서나마 최선, 즉 거의 만점에 가까운 인간관계를 한다고 하자. 그것이 어쨌단 말인가? 그것으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여기서 대자연의 이치를 살펴보자. 운명의 원리라고 해도 좋다. 흐르는 물을 보자. 흐르고 또 흐른다. 웅덩이를 만나면 잠시 멈추어 그 웅덩이를 채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다 채우면 넘치고 또다시 흐르는 것이다. 운명도 이와 같다. 현재에 더할 것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면 웅덩이가 가득 차 넘치는 것과 같이 신기하게도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는 법이다. 주역에 이런 말이 있다. 사물의 이치는 궁한, 즉 변하고 변한, 즉 통한다. 사물은 임계치에 도달하면 먼 곳으로부터 뚫리게 되어 있다. 현재 상황에서 더할 나위 없이 최선을 다하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을 받든 진급을 하든 로또가 당첨되든 반드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한다고 치자. 손님이 드물다고 해서 가끔 오는 손님에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가? 아무리 손님이 드물어도 가게에 손님이 오면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맞이해야 한다.
손님이 없어도 가게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항상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가게 바깥에서도 곱게 살면 결국에는 장사도 잘 된다. 현재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라면 멀리 있는 좋은 운명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힘써 어울렸는가? 주위 사람들에게 늘 명랑한 모습을 보였는가? 사소한 서비스라도 진심으로 베푼 적이 있는가?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편들어 준 적이 있는가? 계산 없이 작은 선물을 나누어 준 적이 있는가? 누군가가 내기 전에 먼저 차값을 낸 적이 있는가? 스스로 사무실 청소를 한 적이 있는가? 남을 돕기 위해 퇴근을 미룬 적이 있는가? 옆부서 사람과 마주치면 깍듯하게 인사를 했는가? 겸손했는가? 남이 말하면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여 줬는가? 계속 적어나가면 100가지도 넘게 쓸 수 있다. 과연 당신은 그중 몇 가지나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 것이 넘치도록 많다면 운명의 신이 당신을 좋은 곳으로 끌고 갈 것이고 주위 사람들도 당신을 높은 곳으로 올려줄 것이다. 다시 말해 가득 채우면 넘쳐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자 운명의 원리다. 목소리가 운명이다. 말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낸 위대한 결실이다. 이를 통해 인간의 의사를 교환하고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협동이라는 거대한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협동은 고등 생명체의 필수 조건인 바 이것이 아니면 문명을 이룩할 수도 없었고 만물의 영장으로 발돋움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말은 인간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만나면 말부터 시작하고 그 뒤로 의미 있는 행동이 오가면서 관계가 완성되어 간다. 말은 서로를 알게 해준다. 사람의 됨됨이는 모두 그의 말 속에 나타난다. 때문에 말을 사용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에는 3가지 작용이 있다. 첫째, 말에 들어있는 뜻이다.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교양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억양이다. 이것으로 그 사람의 기분과 의지, 정서 등을 알 수 있다. 천박한 사람은 억양에서부터 속된 성격이 드러난다. 셋째, 말에는 음색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매력과 감정 등을 나타낸다. 이 장에서 다룰 것은 바로 이 3번째, 매력 있는 음색이다. 이것을 음성의 맛이라고도 하는데 쉬운 말로 그냥 목소리라고 해두자. 목소리에는 개성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특히 매력을 발생시킨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매력이 있는가 하면 귀로 들리는 매력도 분명히 존재한다. 어느 쪽이 더 강력한 매력 요소인지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테니 단언할 수 없다. 어쨌거나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은 인간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보이는 것은 외모이고 들리는 것은 음성이다. 이 2가지 중에 음성은 수련을 통해 아름답게 가꿀 수 있으니 특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력이 있어야 하고 매력은 목소리의 상당 부분을 얻을 수 있으니 당연히 큰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이다. 목소리의 매력. 이것은 평생을 수련해도 지나치지 않다. 목소리는 그 자체로 예술이 되고 문화도 되며 운명이 되기 때문이다. 매력이 없는 사람은 대개 목소리부터 이상하다. 깊이가 없거나 답답하다. 기어 들어가는 소리이거나 탁하고 껄끄럽기도 하다. 목소리에 관해서만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라다. 어쨌든 매력적인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된다. 이것을 알면 된다. 동양의학에서는 목소리가 신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신장이 건강하면 목소리도 건강하다고 한다. 도인들의 세계에서는 목소리가 영혼에서 나온다고도 하는데 이는 시면을 울리는 깊이 있는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결론은 이렇다. 목소리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목소리를 수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목소리를 쉽게 아무렇게나 건성으로 내지 말고 깊은 마음과 합치시켜 아름답게 가다듬고 가장 좋게 내는 것이 방법이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볼 필요가 있다. 단전호흡도 좋고 성악훈련도 좋다. 신장 혹은 영혼에서 목소리를 뽑아낸다는 마음으로 훈련하라. 인내와 고요를 통해 목소리를 가다듬어도 좋다. 필경 목소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그 무엇이 되었든 사람은 목소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역에서는 좋은 목소리를 풍택중부로 나타내는데 이는 깊은 안정과 매끄러움을 뜻한다. 여기서 매끄러움은 바람이 무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목소리로 범인을 찾아내는 전문가가 있는데 그는 목소리의 깊이를 측정한다고 한다. 대체로 말에 거짓이 가득하거나 사악한 사람은 목소리에 깊이가 없다. 반면 정직한 목소리는 깊은 곳에서 나온다. 나는 사기꾼을 많이 봐와서 그들의 목소리를 잘 판별할 수 있는데 그들은 목소리에 매력이 없다. 매력은커녕 왠지 듣기가 싫다. 위로 뜨는 듯하고 성의가 없는 듯하다. 사랑도 없고 왠지 껄끄럽다. 아름다운 목소리, 즉 매력 있는 목소리는 사람을 안정시키고 영혼에 감흥을 준다. 심연의 목소리, 걸리적거리지 않고 맑은 음성, 감미로운 음악 같은 목소리. 이런 목소리는 사람에게 감명을 주고 매력을 느끼게 만든다. 비인격자는 목소리가 공연히 무겁다. 리듬 없이 나오는 목소리는 이기적인 느낌을 주고 그를 배척하게 만든다. 조화가 깃든 목소리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왠지 시끄럽게 느껴지는 목소리는 영혼의 매력이 없어서 그렇다. 잘 들리지 않게 숨어 들어가는 목소리는 배신자의 목소리다. 그러니 때로 목소리가 나쁜 사람은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낫다. 좋은 목소리를 내려면 영혼에서부터 기운이 샘솟듯 다급함이 없이 맑고 경건하게 유지해야 한다. 함부로 말하는 목소리에는 매력이 없다. 정신이 흐릿한 사람도 목소리에 매력이 없는 것이다. 가을 하늘처럼 맑고 심연처럼 깊고 태산처럼 안정되어야 하며 고도의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매력 있는 목소리다. 천상의 음악처럼 매력 있는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는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고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나는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 사례를 무척 많이 봐왔다. 최근 나는 독자 H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한창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인사 정도만 나누고 전화를 끊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H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뭔가 강력하고 교양 있고 인품이 있는 목소리였던 것이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며칠 후 H를 만나게 되었다. 과연 목소리 그대로 강력한 운명의 힘을 가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인품은 겸손했고 강력한 힘을 품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진실 어린 한마디를 해주었다. 당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많은 것을 성취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때까지도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 상태에 머물 사람의 것이 결코 아니었다. 더욱 발전할 것이 틀림없다. 사람의 목소리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특히 좋은 목소리는 뇌풍항에 해당하는데 이 괴상은 용이 승천하는 기상이다.
또한 위협에 달성한다는 뜻과 세상을 들어올린다는 뜻도 있다. 좋은 목소리는 운명의 신이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잠에서도 깨어나는 법이다. 말이 나온 김에 한 사람만 더 얘기하겠다. C는 나의 가까운 친지로서 나는 그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이 사람은 운명이 심하게 꼬여 있어 매사가 망가지기 일쑤였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목소리부터 고치라고 권했다. 그러나 C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 조언을 지나쳐버렸다. 바로 그것이 원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오랫동안 더욱 퇴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더 이상 퇴로가 없는 상태에 이르자 C는 반성하기 시작했다. 겸손을 배우고 운명을 고치려고 결심했던 것이다. 그는 우선 목소리 훈련을 선택했다. 그는 매일 1시간 이상 목소리 개선 훈련을 꾸준히 해나갔다. 출퇴근길에 운전하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었다. 마침 그는 한적한 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던 터라 그 시간이 안성맞춤이었다. 특별한 방법은 따로 없었다. 오로지 목소리를 고쳐보겠다는 일념뿐이었다. C는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부르고 악을 쓰기도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효과는 1년 후부터 현저히 나타났다.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달라졌네. 착해졌는데 철들었나 봐. 남들이 이렇게 볼 정도면 운명이 변화할 징조는 틀림없는 것이다. 그는 그 이후에 안정된 생활과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꼬여있는 일들이 하나씩 풀려가고 있으며 밝은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스스로도 깨닫기 시작했다. 운명의 도래는 워낙 명징해서 평범한 사람도 느낄 수 있는 법이다. C는 되찾은 안정 속에서 자그마한 행운을 계속 누리는 중이다. 운의 흐름을 좋은 쪽으로 바꾸었으니 장차 거대한 행운을 맞이할 것이다. 정신의 움직임은 모두 얼굴에 기록된다. 얼굴은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밖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른바 천의 요소인 바 여기에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리의 얼굴에는 표피의 바로 아래에 16개의 주요 표정근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움직임으로써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 불과 16개의 근육일 뿐이지만 이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은 실로 엄청나다. 온 우주의 별보다 많으며 모든 사막의 모래알 수보다 많다. 이는 과장이 아니다. 16개의 근육은 각각 다양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적게 잡아 3가지 상태로 본다고 해도 이를 합산하면 48가지이고 다시 이를 서로 조합하면 48계승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의 가지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숫자에 이른다. 우리의 모든 마음 상태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표정이다. 마음의 상태란 뇌의 상태일 수도 있고 영혼의 상태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정신의 움직임은 모두 얼굴에 나타난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읽어내는 연구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동양에서는 일찍이 얼굴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시켜왔다. 이른바 관상이다. 얼굴에는 영혼의 상태가 투사되기 때문에 이로써 미래나 과거를 알 수 있다. 여기서 과거란 얼굴에 정착된 특정한 상태로서 인품이나 성격 등 그 사람의 역사를 말한다. 그리고 미래란 운명의 흐름을 뜻한다. 얼굴을 보고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은 관상법을 몰라도 아주 자명하다. 범죄 수사관들은 얼굴을 보고 범인을 추측해낼 수 있고 교육자들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거짓말하는 아이를 짚어낸다. 연애의 귀재들은 여자의 표정만 봐도 그 깊은 속내까지 알아낸다.
이들이 축적된 경험이나 감에 의해 그런 것을 알아낸다면 관상의 대가는 얼굴에 존재하는 천변 만화를 읽어내고 그것의 주역적 의미를 밝혀낸다. 얼굴의 뜻은 실로 무한하다. 하지만 그것은 6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것으로 운명을 판단할 수 있다. 사람의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변해가지만 성향에 따라 특정한 모양으로 정착한다. 때문에 얼굴에 많은 것이 드러나고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 마치 생물학자들이 연구하는 고대 화석과 같다. 화석을 통해 생물의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얼굴은 마음의 역사를 보여준다. 그러니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면 된다. 운명이 확실히 나빠지는 관상. 이 책은 관상책이 아니니 여기서 그 기법을 일일이 다 소개할 순 없다. 다만 한 가지만 얘기해 보겠다. 가장 재수없는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정말로 운명이 확실히 나빠지는 관상 말이다. 쉽게 얘기하자. 그것은 바로 과장된 얼굴이다. 과장? 이것은 말할 때나 행동할 때 쉽게 드러난다. 별일아닌 것을 가지고 크게 놀란 표정을 짓는다거나 침을 튀기면서 따따붙다 얘기한다거나 이유 없이 눈동자를 심하게 굴린다거나 몸을 쥐어짜거나 공연히 웃거나 괜히 두리번거리는 것이 과장된 행동이다.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에 도취되어 있거나 눈을 감고 이상하게 폼을 잡거나 얼굴을 괜히 찡그렸다 폈다 반복한다거나 일부러 뻔뻔한 표정을 짓는다거나 남이 말하려는 것도 아닌데 말을 막거나 자기 감정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드러내거나 과도하게 덤벙댄다거나 일부러 어렵게 표현하거나 자기 말에 남이 감동했는지 안 했는지 살핀다거나 일 없이 하늘을 자주 본다거나 저 혼자 굳게 입을 다물고 과장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정치인도 아닌데 자주 언성을 높이거나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남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거나 공연한 자부심을 나타내거나 티나게 겸손한 척하거나 혼잣말을 하면서 심하게 울고 웃거나 마치 자기가 위대한 사람인 양 으스대거나 비웃는 표정을 자주 짓거나 말을 꿀꺽꿀꺽 삼키거나 말하는 도중에 남의 어깨를 두드리거나 오래 상상하는 척하거나 음성의 높낮이가 고르지 못하고 지나치게 변화가 심하거나 등등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말이든 표정이든 지나치게 과장하는 사람은 얼굴에 그 성향이 굳어져 나타나게 되어 있다. 절도가 없고 왠지 비굴해 보이며 요동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사람은 천해 보이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한마디로 아주 재수없는 관상인 것이다. 쥐역의 괴상으로 태풍 대가인데 이는 지나쳐서 자루가 터진다는 뜻이다.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차츰 친구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가장 귀한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잔잔한 호수 같은 모습이다. 굳어있지도 않고 요동치지도 않는다. 침착하고 꾸밈이 없다. 자중자애하며 적당히 반응하고 적당히 행동한다. 이른바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수양이 깊은 사람이나 가능한 일이다. 쥐역의 괴상으로는 풍택중부인데 군자의 모습이 이렇다. 괴상은 뜻을 품고 있다는 의미인데 깊은 내면이 있고 밖으로는 삼가는 모습이다. 언제 어디서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변해간다. 운명이 순탄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처세에 있어 얼굴은 제일 먼저 내밀 수 있는 간판과 같은 것이다. 미모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고귀하게 갖춰 겉으로 드러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링컨은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만든다는 뜻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항상 그 사람 속에 내재된 뜻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남뿐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도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다. 얼굴을 고쳐 운명을 바꿀 수 있나? 어떤 사람은 운명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기도 한다. 여성의 경우는 대부분 미모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운명을 고치기 위해 얼굴 개조에 나선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얼굴을 고쳐서 운명이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자. 첫째, 얼굴에서 눈을 기준으로 위쪽의 점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이마에 남은 상처나 흉터도 말끔히 없애야 한다. 필요하면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말이다. 얼굴은 하늘이라고 했는데 이마는 하늘 중에서도 하늘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의미가 많다. 눈 위쪽에 흉터나 점이 있다면 택청쾌 괴상에 해당하는데 이는 추락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주 위태롭다. 둘째, 코와 가까운 곳에 있는 점을 제거해야 한다. 이는 풍천소축으로서 재앙이 도래한다는 뜻이 있다. 셋째, 턱에 큰 상처가 있거나 점이 많으면 천산돈이 되어 아주 흉하다. 이 괴상은 관제수 또는 심각한 고립을 상징한다. 얼굴형에 따라 턱이 지나치게 작은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경우 교정이나 수술도 고려해 볼 만하다. 넷째, 인중 혹은 인중 주위에 있는 흉터나 점도 나쁜데 이는 천례 무망으로서 낙오된다거나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다는 뜻이 있다. 다섯째, 코를 높이는 수술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주저앉은 콧대를 세우거나 휘어진 콧날을 곱게 하는 수술은 부작용만 없으면 해도 좋다. 곱고 우뚝한 코는 운명에 유리하다. 여섯째, 쌍꺼풀 수술은 대체로 운명에 유리하다. 간혹 수술의 결과로 지나치게 두꺼운 쌍꺼풀이 생기거나 전체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경우는 미적으로 보기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얼굴에 따라 잘 판단해야 한다. 일곱째, 보톡스를 통해 주름을 없애는 시술은 가급적 늦게 하는 게 좋다. 여덟째, 눈썹을 다 뽑고 문신하는 것은 최악이다. 괴상으로는 풍천소축인 바 재산 낭비가 심해지고 인생에 할 일이 없어진다. 간략하게 8가지 정도만 살펴보았다. 성형수술 외에도 얼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화장이다. 여성은 화장을 잘하면 좋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 화장을 해서 아름다우면 이는 아름답게 태어난 것에 버금간다. 화장은 일시적인 성형이므로 하는 게 훨씬 낫다. 예를 들어 속눈썹을 붙이면 명예와 권위가 향상될 수 있다. 괴상으로는 뇌천대장인데 이는 하늘 위에서 크게 위험을 떨친다는 뜻이 있다. 피부 화장으로 안색을 밝게 하고 약간 홍조를 띠게 하는 것은 화천대유로서 이는 위대해진다는 뜻이다. 존경받는 운명이 된다. 여러 부위 화장 중에 입술 화장은 아주 중요하고 잘만 하면 운명에 매우 유리하다. 이는 천하동인의 괴상에 해당되는데 귀인을 만나고 하늘의 섭리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얼굴은 몸과 영혼이 만나는 곳으로서 잘 살피고 경영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